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예전에 저는 키 178에 몸무게가 105kg가 넘는 거구였습니다. 멀리서 봐도 눈에 띌 정도로 뚱뚱한 남자였죠. 옷은 언제나 빅사이즈 사이트에서 사고 대중교통은 이용해 볼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몸이 뚱뚱하다 보니 냄새도 더 날까 싶어 아침 저녁으로 씻어도 땀이라도 좀 난다 싶으면 더 의기소침해지고 몸을 웅크리게 되더군요. 소화비만으로 시작해서 저는 늘 뚱뚱했습니다. 뚱뚱하지 않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덩치가 큰 덕에 다행히 학창시절에 저를 괴롭히는 친구는 없었지만 제 별명은 늘 하마 잠만보였습니다. 다이어트 시도는 안 해봤냐고요? 수도 없이 해봤습니다. 나름 유행하는 식이 다이어트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약도 먹어봤죠. 조금 뺀 적도 있었지만 여유가 오면서 몸무게가 오른 적이 더 많습니다. 몸이 뚱뚱하다 보니 스스로에게 자신감도 없고 어떤 여자가 저를 좋아하겠나 싶어서 연애는 꿈도 못 꿨어요. 그냥 돈이나 열심히 벌고 맛있는 거나 실컷 먹으면서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런 제 앞에 그 여자가 나타난 겁니다.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일을 하는데 저희 회사의 격리 사무를 보는 여자가 새로 채용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양희진이고 호리호리하면서도 늘 생글생글 웃는 얼굴이었어요. 그 여자가 격리를 하다 보니 영수증 처리 등 이래저래 말을 섞을 일이 많았는데 늘 웃는 모습으로 사근사근하게 잘 대해줬어요. 물론 저에게만 그렇게 한 건 아니었지만요. 볼수록 기분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호감도 좀 가졌었지만 언간생심 제가 희진 씨와 사귄다던가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잘해주는 건 제가 단지 직장 동료이기 때문이란 걸 너무 잘 알았거든요. 희진 씨는 딱 봐도 예쁘고 날씬하고 인기도 많을 것 같았어요. 어쩌면 이미 근사한 남자와 만나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식이 있었는데 희진 씨가 제 옆자리에 앉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을 계속 거는 거예요. 이것도 드셔보셔라. 술은 잘 드시냐? 집은 어디 사시냐? 등등요. 오히려 다른 남자 직원들은 희진 씨에게 흑심이 있는지 막 말을 걸려고 하는데 희진 씨는 저에게만 말을 걸고 술도 따라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화도 많이 나누고 술도 마셨죠. 다른 남직원들이 저 자식 개 탔네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는데 얼마나 우쭐하던지요. 그렇게 회식이 끝나고 가려는데 희진 씨가 너무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 가는 방향도 비슷하던데 대리 부를 거면 같이 가면 안 되냐더군요. 안 될 이유가 없었던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리기사분이 오고 희진 씨는 뒤로 타라고 하고 조수석에 타려는데 희진 씨가 그냥 같이 뒤에 타자고 하더군요. 저는 희진 씨가 왜 이럴까 싶으면서도 가슴이 좀 뛰더군요. 그렇게 같이 뒤에 타서 가는데 생각보다 희진 씨는 그렇게 취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희진 씨 집 근처에 다다랐는데 저보고 대리기사분은 보내고 공원 한 바퀴 돌자는 거예요. 술 냄새 풍기면서 집에 가기 싫다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희진 씨 집 근처 공원을 돌았죠. 그런데 희진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군요. 손 정말 크시네요. 제 손이랑 대봐도 돼요? 예. 저는 그때 너무 긴장해서 손에서 막 땀이 나는 게 창피하더군요. 하지만 희진 씨는 아랑곳 않고 자기 손을 갖다 대는 거예요. 손에도 살이 쪄서 뚱뚱하죠? 제가 머쓱해서 그렇게 말하니 희진 씨가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경호 씨, 경호 씨 진짜 귀여운 거 알아요? 꼭 커다란 공 같아요. 제가 너무 뚱뚱해서. 뚱뚱한 게 어때서요? 난 뚱뚱한 남자 좋던데? 그러면서 저를 빤히 보는 거예요. 저는 그때 심장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희진 씨가 하는 말이 경호 씨, 나 어때요? 예? 난 경호 씨 맘에 들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요. 근데 경호 씨는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했죠.
행여나 소개팅 자리에라도 나오면 도망갈 것 같은 나 같은 뚱뚱보를 좋다고 하다니 저는 얼떨떨 하더군요. 경호 씨, 내가 싫어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근데 희진 씨가 왜 저 같은 남자를? 경호 씨가 어때서요? 딱 내 스타일인데. 경호 씨도 싫지 않으면 우리 사귈까요? 희진 씨의 돌직구에 저는 홀린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그날부터 사귀게 되었습니다. 희진 씨와 만나는 동안은 참 행복하고 좋았어요. 처음으로 해보는 연애기도 한데다 그렇게 저와 만날 때면 제 팔이며 배며 만지면서 좋다고 하더군요. 다 좋았는데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한 건 식사할 때였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가면 과할 정도로 식사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제가 물론 많이 먹는 것도 있지만 저도 데이트다 보니 적당히만 먹고 싶은데 둘이 가면 두세 개만 시켜도 될 것을 대여섯 개의 음식은 시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시키냐니까 자기는 제가 잘 먹는 모습이 너무 좋대요. 근데 웃긴 게 자기는 안 먹습니다. 앞접시에 세모이만큼 덜어서 깨작거리면서 저한테는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합니다. 음식 남기, 음식 남기면 벌 받는다고요. 저도 먹는 거 좋아하지만 매번 그렇게 많은 음식을 먹으려 하니 거북하고 힘들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배부르다고 이제 못 먹겠다고 하면 엄청 실망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를 위해 더 먹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와 연애 기간 동안 원래도 뚱뚱했는데 거기서 살이 10kg가량이 더 찔 정도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상황인데 그때는 희진 씨가 너무 좋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하라는 대로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살이 갈수록 더 찌니 주변에서는 걱정하는 말이 많았죠.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러다 큰일 난다 등등. 저도 살이 점점 더 찌니까 몸이 정말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늘 더부룩하고 자주 어지럽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희진 씨는 저에게 너무 보기 좋다고 사랑스럽다고 하더군요. 또 자기는 제가 살집이 많아서 잠자리를 가질 때도 더 좋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 몸이 망가지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계속 먹고 살이 쪄갔습니다. 그러다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둘 다 나이도 있고 희진 씨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희진 씨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희진 씨도 승낙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려고 할 때였어요. 제가 그때쯤 시야가 자꾸 흐려지고 심하게 어지럽더라고요. 갈증도 심해지고요. 문제가 있다 싶어 병원을 갔고 결국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하혈 색소 10일에 혈당 400대로 입원한 후 인슐린 치료받아야 된다고 하더군요. 몸이 워낙 뚱뚱해서 당뇨 위험을 안고 살긴 했는데 정말 당뇨 판정을 받으니 눈앞이 컴컴했습니다. 저는 그 즉시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제 결혼도 해야 하는데 무조건 관리를 해야겠구나. 그렇게 결심이 섰습니다. 제가 그동안 의지박약으로 제 몸을 너무 방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혼을 약속한 희진 씨에게도 못할 짓인 것 같았고요. 그렇게 저는 치료를 받으면서 식단 조절하고 운동도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걷는 운동으로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퇴원 후에도 계속 식이 조절과 운동을 병행했고요. 당뇨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저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참에 살도 빼고 관리도 좀 해야겠다 마음을 제대로 먹었죠. 희진 씨도 제 얘기를 듣고 옆에서 응원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회사에 도시락까지 싸들고 다니며 식단 관리를 했습니다. 일의 특성상 하루 종일 앉아있는 일이 잦았는데 예전에는 달달한 커피를 줄창 마시며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면 이제는 단 커피 같은 건 당연히 끊고 물을 마시면서 틈틈이 스트레칭도 하고 퇴근 후에는 운동도 1시간 이상 꾸준히 했습니다. 처음엔 몸이 너무 무거워 가볍게 걷기 운동만 하다가 살이 조금씩 빠지면서 간단한 근력 운동도 병행을 했어요. 그렇게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다 보니 3달 만에 당화혈도 5.7로 떨어지고 살도 많이 빠지고 훨씬 좋아졌습니다. 늘 피곤하고 골골댔었는데 확실히 몸도 가볍고 운동을 꾸준히 해서인지 체력도 좋아지더군요. 그리고 살도 점점 빠지니 제 스스로도 자신감이 생기고요. 다 좋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빼고요. 바로 희진 씨였습니다.
제가 처음 당뇨 판정 받았을 땐 저를 많이 걱정하고 제가 관리하는 걸 응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도 점점 빠지고 건강해질수록 희진 씨는 점점 저에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일 끝나고 운동 가려고 하면 운동 안 가면 안 되냐, 자기랑 놀면 안 되냐 자꾸 꼬시고 제가 운동 갔다 와서 보자고 하면 싫다고 하고요. 음식도 제가 조절해서 먹는데 자꾸만 떡볶이 먹고 싶다고 하고 짜장면 땡기지 않냐고 하고요. 처음엔 당뇨의 위험성을 잘 몰라서 그러나 보다 싶어 제가 관련 자료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자기야, 당뇨 진짜 무서운 거야. 관리 잘해야 돼. 자기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려면 나 진짜 이 약 물고 관리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긴 한데 자기가 맨날 이런 것만 먹고 운동만 하면 삶에 낙이 없잖아. 아니야. 막상 마음 잡고 식단 관리하니까 오히려 너무 단 거, 자극적인 거 안 땡겨. 당이 당을 더 부른다고 야채 많이 먹고 하니까 그런 게 더 맛있고. 그래? 잘 됐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살을 빼고 건강해져 갈수록 저에 대한 희진 씨의 애정은 없어지더군요. 결혼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해도 시큰둥하고요. 그때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몸 관리한다고 너무 무신경했나 정도로만 생각해서 더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결혼 준비도 다시 해야 되고 약속을 잡으려고 해도 자꾸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미루는 겁니다.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제가 결혼식장 보러 가자고 했더니 몸이 안 좋아서 쉰다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했는데 걱정이 돼서 죽을 사들고 희진 씨 집 근처로 가게 되었어요. 집 근처에 차를 대놓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많이 아픈가 싶어서 죽만 주고 가야겠다 생각하던 차에 갑자기 대문을 열고 희진 씨가 나오더군요. 전혀 아픈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화장도 곱게 하고 머리도 세팅이 다 되어 있고 원피스도 입고 있더군요. 저는 뭐지? 싶어 보는데 그 앞에 차 한 대가 서고 거기에 타는 거예요. 뭔가 있다 싶은 저는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약간의 거리를 두고 그 차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차는 얼마 가지 않아 한 음식점 주차장에 멈췄어요. 저는 근방에 임시 정차를 해놓고 몰래 지켜보고 있었는데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려서 희진 씨와 다정하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한테 아프다고 해놓고 다른 남자를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더 충격이었던 건 뭔 줄 아세요? 그 남자가 정말 뚱뚱했던 겁니다. 예전에 저보다 더요. 유명한 타이어 캐릭터처럼 뚱뚱한 남자가 희진 씨와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주차를 해놓고 그 음식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직원분이 안내를 해준다 했는데 저는 일부러 희진 씨 근처 자리를 가리키며 저기 앉겠다고 했죠. 그리고 슬금슬금 몰래 그 두 사람을 보고 있으니 희진 씨와 그 남자 서로 엄청 다정하더군요. 그 두 사람은 마주 앉지 않고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어요. 저랑도 그렇게 자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남자 팔이며 배며 만지는 거예요. 저한테 했던 것처럼요. 저는 아무거나 대충 시키고 계속 훔쳐봤습니다. 역시나 희진 씨와 그 남자가 앉아있는 테이블에는 많은 음식이 오더군요. 희진 씨는 역시나 앞접시에 조금 덜어서 먹고 그 남자는 그 많은 음식을 입이 미어 터져라 먹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희진 씨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몸에서 소름이 돋더군요. 분노보다는 이상하게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희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폰을 쓱 보더니 그냥 거절을 누르고는 그 남자만 하염없이 보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고 그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제가 옆에 우뚝 서자 희진 씨는 놀라더군요. 그 남자도 입이 미어 터져라 먹다가 저를 보고 눈을 끔뻑이고요. 경우 씨, 여기 어떡해? 아프다며? 제 말에 희진 씨는 막 눈알을 굴리더군요. 그 남자는 음식을 억지로 삼키고 저에게 물었어요. 누구세요? 저는 그 남자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마치 몇 개월 전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누구야? 남자는 이번에 희진 씨에게 묻더군요. 희진 씨는 제 팔을 확 잡아 끌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온 저는 따졌어요. 저 남자 누구야? 바람 피는 거야, 지금? 희진 씨는 짜증스러운 얼굴로 그냥 한숨만 푹푹 내쉬더군요. 나 지금 좀 혼란스러운데, 바람 피는 것도 피는 건데, 저 남자도 나만큼 뚱뚱하네? 이거 우연이야? 제 말에 희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연이야. 그게 말이 돼? 너 뭐야 도대체? 뭐가? 너 혹시 뭐 뚱뚱한 남자만 좋아하고 그런 거 있어? 제 말에 희진 씨는 노골적으로 비웃더군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긴. 그럼 이게 우연이란 말이야? 내가 뚱뚱할 땐 나 좋다더니 내가 살 빼고 관리하니까 시큰둥해졌다가 저런 남자랑 바람을 핀다고? 그게 왜? 내 취향이야. 그래, 나 바람 핀 거 맞아. 저 남자가 좋아. 그러니까 우린 그만하자. 왜 좋은데? 저 남자가 뚱뚱해서?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소리를 거기서 지르는 거예요. 아, 짜증나게 하지 말고 그만하자고. 진작 마음 떴는데 말 못한 건 내가 미안해. 질척거리지 말고 끝내자. 나 자기 이제 별로야. 사실 별로인 거 꽤 됐어. 언제 말해야 되나 타이밍만 봤어. 차라리 잘 됐네. 우리 그만하자. 저는 그 순간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그렇게 생글생글 잘 웃고 말도 조근조근 다정하던 그 여자가 갑자기 악다구니를 쓰며 그만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처음 본 표정을 지으면서요. 순간 바람을 누가 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놀라서 벙쪄 있는 동안 희진 씨는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너무 얼떨떨해서 따질 생각도 못하고 그대로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만 생각을 정리하니 너무 열받는 거예요. 바람은 자기가 펴놓고 걸리니 일방적으로 깨지자 어쩌자 뻔뻔하게 나오는 게요. 그래서 그날 밤 제가 전화를 했죠. 몇 통이나 안 받다가 받더군요. 야, 내가 아까 너무 황당해서 그냥 왔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야. 근데 바람 펴놓고 일방적으로 깨니 많이 뭐 하는 짓이야? 이제 경호 씨가 싫다고. 싫은데 억지로 결혼해? 싫었으면 헤어지자가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든지 어떻게 바람을 펴? 그게 뭔 상관인데 이렇게 헤어지나 저렇게 헤어지나. 완전 말이 안 통하더군요. 저도 그 순간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건 물어봐야겠더라고요. 그래, 싫은데 억지로 결혼 못하지. 근데 내가 싫어진 이유, 내가 관리하고 살 빼서지? 뭐라는 거야? 그렇잖아. 애초에 너 내가 뚱뚱해서 좋다고 했고, 내가 살 빼니까 싫어진 거잖아. 그래서 다시 뚱뚱한 남자 찾아서 만나는 거고. 너 뭐야? 소설 쓰지 마. 너 뚱뚱한 남자만 좋아하는 패티시 같은 거 있어? 제 말에 희진이는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상하게 웃으며 말하는 겁니다. 야, 너도 솔직히 좋았잖아. 너 같은 게 어디서 나 같은 여자를 만나냐? 뭐? 맞잖아. 그나마 뚱뚱할 땐 봐줄만 하더니 살 빼니까 이도저도 아니야. 살 빼고 몸 처진 거 진짜 역겹고 징그러워. 그래서 못 만나겠어. 됐니? 저는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만나는 동안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헤어지게 되니 정말 표독스러운 말투로 막말을 퍼붓더군요. 아, 짜증나. 그만 끊어. 그렇게 그 여자는 전화를 끊었고 저희 관계도 끝이 났습니다. 애초에 회사에는 안 알리고 비밀 연애를 한 거라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말고 할 건 없었어요. 그 여자는 여전히 똑같은 얼굴로 회사에 다니고요. 다만 저를 대할 때만 엄청 차갑고 냉랭하게 대하더군요. 그 속에서 저만 속 터지고 저만 열불이 났습니다. 잘 따지지도 못하는 성격인 저는 소가리만 하며 그렇게 지옥불 가는 기분으로 출근을 해야 했어요. 제가 너무 열불이 터져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진짜 소름 끼치는 여자라며 헤어지길 잘했다고 하더군요. 야 임마, 너 헤어진 거 진짜 잘한 거야. 그 여자는 네가 병에 걸려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네가 뚱뚱하기만 하면 되는 여자네.
완전 미친 여자랑 엮일 뻔했어, 너. 하, 그런 여자일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너 조상이 도운 거야. 그런 도라이 같은 여자랑 결혼이라도 했어봐라. 악착같이 너 더 살 더 찌우려고 혈안이 돼 있을 텐데. 그런 여자가 네가 당뇨이든 말든 신경이나 썼겠냐? 차라리 잘 된 거라고 생각해. 저도 친구 말을 듣고 보니 차라리 결혼 전에 알게 된 게 다행이다 싶더군요. 제가 당뇨인데도 저한테 떡볶이나 짜장면 먹자고 말하고 운동도 못 가게 막던 것도 생각나고요. 그런 생각을 다 떠올리니 소름이 다 돋았습니다. 그 여자는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를 했습니다. 말로는 결혼 준비한다고 했다던데 아마 그때 만나던 남자와 결혼 준비를 하는 걸지도 모르고 어쩌면 다른 남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물론 누가 됐든 그 여자 옆에 있는 남자는 뚱뚱하겠죠. 저는 여전히 식단도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훨씬 몸도 많이 좋아졌고요. 제 스스로도 자신감이 생기니 친구가 괜찮은 사람이 있다며 소개팅도 시켜준다더군요. 이상한 여자를 만나 이상한 경험을 하기도 했지만 또 그걸 계기로 제 건강도 신경 쓰고 관리도 하니 차라리 잘 됐다고도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하고 제 몸 아껴주며 잘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